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의 첫 방송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심 속 북카페 고가 밑에 변신. 서울시 180개 고가 하부 재생하겠다. 첫 대상이 옥수역 밑에 문화공간을 완성하겠다. 내년에는 이문고가가 재탄생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혹시 옥수역 아세요? 3호선 옥수역, 경의중앙선하고, 이제 이 3호선하고 만나는 곳이죠. 이 옥수역이 굉장히 그 지대상으로 높은 곳에 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역 밑에 공간이 되게 많죠. 이 공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화 공간을 완성해서 시민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 180개 고가 하부를 재생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가가 만들어지는 지역들을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기사 보면 마치 미국 뉴욕에 있는 로라인 같은 도심숲 느낌이 들도록 녹색 공간을 극대화했다라고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196제곱미터 규모 대략 한 그러면 638, 640, 한 30-40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40평 정도 되겠네요. 다목적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 북카페 아니죠. 거의 한 50-60평 되는 거네요. 어린이 북카페, 문화강좌 등에 활용한다. 외부엔 공연 관람석을 만들어서 새롭게 기존에 방치된 광장과 연계해서 기능을 유지한다. 아무튼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시는 앞으로 고가 하부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유휴 용지 등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재생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라서 사실 기사를 끄집어낸 건 아니고요. 용산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용산에 이 삼각지 고가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돈을 꽤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식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도 이 뉴스가 나올 때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기대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줄까? 공원으로 만들어주면 활용을 할까 싶었는데 이게 이 보행동선이랑 맞물려지지 않거나 또는 이 공간 자체가 충분하게 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지금 가서 보면 이게 무슨 공원이야 싶은 수준이에요. 삼각지 고가 밑에 가보면 삼각지 고가 문배동 방면에 가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보면 물이 막 이렇게 흐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들여서 했죠. 그래서 막 물도 흐르게끔 공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먼지만 가득 쌓여 있고 거기 이게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 중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헛돈 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옥수역 밑에 이 공간이 헛돈 쓸 거다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서울시의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180개 고가 하부를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재생한다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 보수 관리가 안 되면 활용도 안 되고 사실 제가 볼 때 삼각지 고가 밑에는 그런 식으로 돈을 쓸 공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 옆에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가 좀 부담 없이 진입하기에도 조금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물론 차들이 빨리 쌩쌩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저 심란한 고가 밑에 고가가 더럽거든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 밑에 막 새똥도 막 떨어지고 하는데 저 밑에 왜가 막 싶을 정도로 그런 공간인데 이거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하부 재생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좀 유의미하게 잘 설계해서 어떤 이런 치적 이런 거에 너무 매여서 고가 몇 개를 재생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만드시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 따져가지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선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좋겠다. 그런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던 사례의 경우에 막상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역 주민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더라. 그런 실패는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미 돈 들여서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유지보수를 해주십사. 그래서 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돈 쓴 거 아깝지 않게끔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분당의 8배 면적 도시개발 지금도 286곳에서 진행 중이란 기사인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는 제가 몇 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기사를 제가 읽는 이유는 시그널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그널을. 사람들이 항상 이 큰 그림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꾸 이 국지적인 면만 보면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 전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45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면적만 하더라도 분당 신도시의 7.7배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한 8배 정도로 이 가운데 286곳은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이고, 지난해 신규 지정된 곳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8곳이, 경기도 지역이라는 얘기죠.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 시행자가 254곳으로 56.2%고 공영사업은 43.8%인데 아무튼 민간 시행사가 사업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도 되게 많고 경기도권역 안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가 나왔는데, 자, 제가 무슨 시그널을 드리고 싶으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경기도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논밭이 있던 데들을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물량이 올해, 내일, 모레 딱 분양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권의 새 아파트 물량들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 물량들.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신도시 짓는 거랑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통망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큰 도로는 아니더라도 적은 도로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인구 밀집이 생기는 그런 지역들이 경기도권, 서울, 인천 이런 데 주변으로 계속 생길 거란 얘기죠. 이런 공급 물량들이 당장은 눈에 안 들어오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서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들은 공급이 갑자기 폭증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짜부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공급을 갑자기 너무 안 해버리니까 갑자기 수요가 이러다가 새 아파트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요가 가격의 폭등을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어떤 심리를 촉발하면서 가격의 급등을 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이들 지역에 물량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은 경기도권의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뭐 항상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중간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 막 집수를 늘려야겠다, 지금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좀 유동성을 발휘해서 대출받아가지고 이런 경기권역의 집을 여러 채 산다거나
규제가 사실 덜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금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좀 규제가 덜 있는 이런 지역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공급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쌓일 거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사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규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해도 된다라는 뜻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주의하세요. 자, 다음 기사예요. 투기과열지구 모든 아파트 불법 청약 직권조사하겠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놓기 위한 위장 전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린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단지인 DH자의 개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여부 등 직권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한 경기도 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인 위버필드도 직권조사를 예고하고 시행사 등의 공문을 보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특히 DH자의 개포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 접수되고 나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점 높은 청약통장이 많은 줄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사실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위장전입. 예. 그러니까 이 가점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 가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세대 전입이라든가 또는 거주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1순위 받기 위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1순위가 일단 우선이고 외부에서는 청약통장 쓰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과천 같은 경우도 과천 당의 1순위가 우선인데, 그래서 과천 지역 통장이면 아무래도 이 당첨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장 전입 부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저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직권조사, 전수조사? 일단은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조사를 하겠다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따라서 부적격들도 나중에 조사해서 나오면 부적격 당첨자들도 좀 물량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대로 맘먹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괜히 이상한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시장에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할 거고요.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통화기로 이 위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그 동네에서 살면은 그 동네 주변에서 신용카드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봐가면서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캐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도 개발한다.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현장 조사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부분들 촘촘하게 걸러내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청약통장 위장 전입해서 넣으실 분들 계시면 이런 기사 보시고 주의하세요. 하지 마세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선 기부 체납 국내 첫 도입하겠다.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5일부터 열람 공고라 그랬는데, 저는 관심 있는 지역이라서, 관심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릴 때 추억이 많은 동네라서 이 기사가 이제 눈에 갔습니다. 강남역에서부터 이제 그 삼성역 있는 데까지 있는 그 도로가 바로 이 테헤란로죠. 제가 어제 이 테헤란로를 타고 잠실 쪽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왔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니들 이 넓은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아니? 테헤란로 따라서 가서 보면 건물들 되게 높고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뭐 관공서, 이 큰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상징과 같은 길이다. 보여줘도 애들은 시큰둥하죠. 근데 이 도로 이름이 왜 테헤란로인지 아니? 물어봤더니 애들은 모르죠. 관심도 없죠.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않던 시절에 한 나라의
와가지고 뭐 국가, 이 나라 간에 교류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도시 이름을 여기에 이제 따서 붙였다. 그래서 여기가 테헤란이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름을 붙였고 그 나라에 가면 서울로란 데도 있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알았던 걸로 알아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이란이란 나라인데 이제 애들은 몰랐죠.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인데 이란이랑 다시 이제 수교 정상화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다. 중동에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뭐 기름도 필요하고 하니까 수교하면서가 아니라 교류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중추 거리에 이란의 도시 이름이 붙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죠. 하고 나서 이 내용의 정확도는 80% 선입니다. 저도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라고 하면 테헤란로가 왜 테헤란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테헤란로가 이제 사실 이제 이 기사 테헤란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강남역에서 이제 교대역까지 이어집니다. 교대역까지 이어지면 이 길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길들은 말 그대로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길들은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하는 데지만 강남역에서 서초역으로 오는 이 길 사이는 보면 그런 높은 건물도 있지만 중간에 지능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부티크 모나코도 오피스텔 짓기는 했지만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좀 미개발집이 왜 아직도 개발하지 않고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대로변에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라인들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5일부터.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 읽은 바가 있지만 서리풀 터널, 소위 말하는 장제 터널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정보사도 있고 군부대지요. 그러면서 이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 있고 이 장제 터널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러니까 이게 이 터널,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산으로 길이 막혀 있어서 서초역에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 내방역을 통해서 이수역까지 이제 다이렉트 직진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방역 주변도 지구단위 계획 정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얼마 전에 읽은 바 있고 그래서 서리풀 내방역 주변도 종상향 해주면서 좀 더 고밀 개발하는 형태의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게 이어지는 이 부분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이 사이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테헤란로가 아닌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이제 서초역에서 교대역 사이에 이 북측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방 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원도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들도 좀 굉장히 낡아서 벌써 이제 90년대에 들어선 지역들이니까 여기도 도심 낙후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등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롯데칠성 부지들, 그러니까 롯데칠성 옛날에 막 창고처럼 이렇게 차들 큰 트럭들 나가고 저 어릴 때 그랬던 공간인데 이 공간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리고 이제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 지능 아파트가 이 서초 쪽에 있는 아파트들 다 재건축이 끝났는데 지능 아파트만 아직 지금 재건축 안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 기사에서 보면 사실 기사 제목은 선 기부 체납 국내 첫 도입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포인트는 여기 개발한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인데 이 동네가 저 어릴 때는 길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제가 이 길을 따라서 걸어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그 당시에 다녔었는데 길들 중에서 길이 이제 좀 넓어져야 되는데 사유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유지를 나라가 수용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남역 테헤란로에서 오는 길을 폭에 맞춰서 넓혀줘야 되는데 사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이제 못했던 부분이 있대요. 길을 못 넓혔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40m지만 실제로는 30m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40%가 사유지다. 1978년 도로를 만든 뒤에 보상이 제대로 안 돼 수십 년이 흘렀다.
그리고 보상도 안 됐는데 흐르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더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매달 지금 그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들을 지금 오히려 공공이 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도시계획시설들, 도로 같은 걸 만들거나 하고 싶어도 사실 지자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고 있는 건데, 일단 선기부 체납이라 그랬어요. 일단 먼저 국가가, 서울시가 우선 토지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선기부 체납을 통해서 넓은 보행 공간을 마련하고, 일단 먼저 기부 체납 먼저 내놔라.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보상금 안 주고. 대신 선 기부 체납하면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 앞으로 나중에 니네들이 뒤에 건물 올릴 때 용적률을 높게 줄 수 있게끔 미리 일단 우선 받겠다.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최고 고도 지구로 묶여 있어서 고층으로 신축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뭐 풀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내용은 그겁니다. 예, 디테일한 거는 뭐 가서 이해관계인들은 가서 보셔야겠지만, 일단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의 이 길도 트리플 터널 개통과 함께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짜면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는 지구 단위 계획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뉴스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 뉴스는 조금 내용이 긴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은퇴자가 절대 투자하면 안 될 부동산 5가지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땅집고에서 내놓은 기사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영상 올리고 별도 영상에서 다시 한번 기사의 꼭지꼭지들을 함께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